그죠? 일단 배우시는데 좀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 그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세무 1급은 좀 어렵게 내는 게 우리 세무 2급 때까지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할 때 그냥 전부 다를 평가해요. 전부 다. 하지만 세무 1급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도중에 팔아버립니다. 그럼 도중에 팔면 남아있는 것만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딴 식으로 돼요. 도중에 처분하고 그다음 평가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요거 일단 한 다음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하는 게 되셔야 내가 도중에 처분을 하든 말든 그게 응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세무이급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 다시 복습.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우리 시험에서 실기요. 우리 실기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을 뭐로 출제할 거냐면 아마 투자 자산으로 출제를 할 거예요. 그죠? 장기 투자 목적인에만 낼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건 우리 매도 가능 증권 요 178번 써요.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일 때 178번 쓴다라는 걸 일단 단순 암기해 주시고 자, 그랬을 때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해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여러분들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정확하게는 하나는 평가 이익이고 하나는 평가 손실인데 이름이 둘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발휘 안 되죠. 맞죠? 정확하게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플러스고요. 즉 자본이 증가하는 사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다라는 건 우리가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다라는 건 자본이 마이너스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자본의 하위 요소니까. 그죠? 하위 요소가 마이너스면 상위 요소는 마이너스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자본이 마이너스다, 자본이 감소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도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란 자본이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자본 상위 요소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 회계에서는 자본의 플러스하고 자본의 마이너스는 어떻게든 서로 간에 상계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이 뜻이에요. 이거 외워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하고, 이 말이에요, 이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어차피 많이 내거든요. 평가 손실은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배우셨어요, 분명히. 예, 왜냐하면 회계는 자본이 마이너스인 건 되게 회사에 안 좋은 거거든요. 자본이 마이너스다라는 건 부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응?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인데 자본이 마이너스라는 건 부채가 더 크다는 얘기죠.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자산보다 크다라는 건 결함이잖아요. 맞죠? 결함이지. 왜냐면 투자 받으려고 할 때 부채가 많으면 이런 고금리 시대에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이자내다 끝내는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자본이 마이너스인 결함을 축소하고 아니면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자본이 당초에 플러스였던 애와 마이너스였던 애를 상계하면 안 보여지거나 자본의 마이너스가 적게 보여지겠지. 그죠? 그런 애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신 뭐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서로 간에 상계하고 다 그 이유예요. 알죠? 일단 이걸 외우시고
자, 그럼 우리가 분계를 어떻게 하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면, 아, 지루하다, 이렇게 하실 건데, 너무 오래되신 분도 있으시니까,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장부가액이 150원인 매도 가능 증권의 2023년도 말 공정가치는 70원이래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매도 가능 증권이 평가 이익이에요? 평가 손실이에요? 자, 평가 손실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매도 가능 증권, 매도라고 좀 할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70원인 상황이에요. 아, 80원, 죄송해요. 그죠? 이렇게. 근데 항상 여러분들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나오면 무조건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을 서로 상계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80원이 뜨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전년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50원이 있대요. 50원이 있대. 그럼 이거를 계산 문제로 풀면, 이게 만약에 계산 문제라고 가정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얼마가 되죠? 계산 문제라고 가정하면. 둘을 상계하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0이 되죠, 0. 계산으로 하면, 계산 문제 따지면. 맞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얼마가 돼요? 30원.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분계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분계를 하라라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0으로 만들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30원 되게 만드세요. 이 분계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자, 보실게요.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을 80원 시가 80원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되시겠죠? 항상 네, 높은 법 178번 쓴다라는 거 좀 암기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잔액은 대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0만 들려면 어디로 가요? 차변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분계 있죠? 이 분계 있죠? 지금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2분계를 통해서요. 매도 평가 이익이 지금 잔액이 0 된 거예요. 독이 되시죠? 대변에 있던 50원 차변 빼버렸으니까 이 분계 후에 잔액이 0 된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지금 차변에 빵꾸 얼마나요? 금액? 30, 그죠? 그럼 여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30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는 건 본래 나오는 계정 과목은 평가 손실이잖아요. 근데 얘 잡기 전에 상대방부터 먼저 까라는 거예요. 되셨죠? 요거?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하시고, 다만 우리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주를 취득했는데 갑자기 도중에 40주를 팔아버려요. 그럼 남은 60주만 평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처분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도 처분할 때 좀 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좀 보게 좀 보시죠. 처분 보세요. 자,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입니다. 처분. 자, 보시죠. 일단 이거 무시하시고 보시면, 자, 우리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정말 미실현된 손익이에요. 장기 투자니까, 장기니까. 그렇죠? 그럼 미실현된 손익은 언제 감소하냐면 당연히 실현될 때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럼 실현이 될 때 감소한다라는 건 여기요.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면 중요한 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을 감소시켜야 돼요. 이거 먼저 상계가 좀 그렇다. 표현은 감소시키라는 뜻이 감소. 왜냐하면 우리가 처분이라는 게 실현됐거든. 실현됐으니까 미실현된 손익이잖아요. 매도 가능 증권은. 평가 머시기는. 그럼 미실현된 손익을 일단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실현됐으니까. 그렇죠? 요게 중요합니다. 일단. 자, 화면 보시죠. 화면.
자, 우리 회사가 매도 가는 증권을 80원 주고 샀대요. 알죠? 80원 주고 샀어요. 이거 하기 전에 이거 해야 되겠다. 들어보시면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개념 잡는 게.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에서 일단 처분에서 가장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잘 못하시는 게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하고 손실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걸 잘 못하세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여러분들 매도 가는 증권은 장기 투자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면 장기 투자한 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기 투자한 집. 사례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처음에 집을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1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처음에. 근데 금리가 너무 갑자기 높아져 버려가지고 우리 집의 시가가 4억으로 3년 동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가가 6억 떨어졌어요. 맞죠? 하지만 난 장기 투자니까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하고 기다렸어요. 10억에 주고 샀던 집이 지금 3년 동안 4억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되시겠어요? 그랬다가 4년째 되는 날 이때 시가가 얼마가 되냐면 13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억에 팔았어요. 얼마 이득 봤어요? 처분하면서. 3억이에요? 9억이에요? 3억인 거예요. 가끔씩 9억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4억짜리가 13억에 팔렸으니까 9억 아니에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건 단순하죠. 그렇죠? 당초에 10억 주고 샀던 집이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 투자한 애는 이게 핵심이에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애들은 시가가 어떻게 됐든 얼마 주고 샀던 걸 장기 투자해서 최종적으로 얼마에 팔았냐 이거 가지고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따져요. 그게 교재 어디에 있냐면 75페이지로 와보세요.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75페이지 가시면 맨 아래 동그라미 6번 유가증권의 처분이라고 보이시나요? 자, 거기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좀 회차 좀 일단 미리 적어주세요. 이왕 온 김에 거기 유가증권의 처분에다가 자, 79의 4 79의 4 그 다음에 92회 3 그 다음에 101회 1-4 101회 1-4 우리 1번 유형은 일반 점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점표 입력입니다요. 그러니까 유형 1번 문제, 4번 문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매도 가는 증권의 처분 손익 보이세요? 괄호 빼고 밑줄 딱. 처분가액 빼기 취득가액의 밑줄입니다. 여기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익의 처분가액 빼기 취득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가로 빼고. 가로는 곧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장기 투자니까 단기 중에 평가가 됐던 건 쓰레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주고 샀던 걸 얼마에 팔았는지 두 개만 보라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 푸실 때는. 물론 실기 푸실 때도 처분이익은 이렇게 구합니다. 손실이나.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계산 문제에서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손익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 얼마에 평가된 거 쳐다보도 보지 마세요. 그렇죠? 그냥 얼마 주고 사고 얼마 주고 팔았고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분기를 끊을 때 좀 달라지죠. 자, 이 화면 보시면 보세요. 이 화면. 자, 내가 80원에 매도 가는 증권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얘가 기말에 시가가 50원 됐대요. 그럼 이거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 30원 발생한 거죠? 왜냐면 우리 시험에 마찬가지로 어떻게 주냐면 전년도 말에 평가하고 올해 처분하고 올해 평가하고 이걸 내거든요. 올해 평가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말에 평가한 걸 올해 처분하고 올해 평가는 분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사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결산이 이전밖에 안 돼. 그런 문제 나오면 제끼는 거 일단.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자, 보시면 그럼 분계는 대변에 차변에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30원 이렇게 잡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는 증권 30원 이렇게 떨궜을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일단 자, 이 화면 좀 보시면
이걸로 일단 설명 좀 먼저 드릴게요. 이거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해 안 되시면 우리에게 암기가 있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이나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은 미실현 손익이니까 매도 가는 증권하고 항상 같이 움직여요.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100원이 됐다라고 가정해볼게요. 100원이. 맞죠? 그럼 100원이 됐다라고 하면 얘가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가 돼요. BS에.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자, 매도 가능 증권. 얘는 차변에 있죠, 여러분. 차변. 그렇죠? 차변에 네, 100원 이렇게 일단 표시가 돼요. 일단 분개 보지 마시고. 얘가 80원이 100원짜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렇죠? 요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다만 그럼 우리가 이 매도 가능 증권은 80원짜리가 100원 됐잖아요. 그래서 20원만큼 시가 떴죠. 맞죠? 시가 떴지만 이거 실현된 이익이에요? 미실현된 이익이에요? 20원은 아직 미실현된 이익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아직 미실현된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하고 같이 붙어 다닌다면서요. 맞죠? 근데 우리 이미 배웠지만 매도 가능 아니 같이 항상 운명 공동체인 애들은 항상 같은 쪽에 표시하잖아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 태생이죠. 그럼 대변 태생을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걸려요. 동의되시죠? 아니, 우리 감가상각 누계하고 건물도 하면 건물 감가감로를 건물 쪽 이항하잖아요. 이항하면 음수 걸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도 대변 태생이지만 얘를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큼 매도 가능 증권 따라다니는 애니까 매도 가능 증권하고 같은 쪽에 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걸리게 대변 태생이니까 이게 뜻이 뭘까요? 시가가 20원 껴서 100원이 되긴 했어. 근데 이 20원은 아직 실현된 이익 아니다. 마이너스라는 거. 실현된 이익 아니다. 이 실현된 이익 플러스가 아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8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지워볼게요. 이걸 지우면 이제 이 사례를 놓고 보면 이 사례 지금 이 사례요. 그럼 이 사례를 놓고 보면 이 사례는 이렇게 돼요. 자, BS에 매도 가능 증권이 이제 50원 됐죠. 분개를 통해서. 차변에 50원. 동의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매도 가능 증권이 80원에서 50원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아까 그랬지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매도 가능 증권과 같이 움직여요. 실현 안 된 거기 때문에 실현됐으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도 매도 가능 증권하고 같은 쪽에 위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은 원래 태생이 어디예요? 그쪽 차변이니까 마이너스 안 걸려도 돼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뜻이 뭘까요? 얘도 똑같아. 아까는 이 20원, 요 위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100원이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 20원이 있다. 이렇게 마이너스 차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이 80원짜리가 50원이 됐지만 요 50원 안에는 아직 실현된 손실 30원 아니다. 손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둘 다 취득 원가인 80원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는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을 반영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아래쪽에 있는 건 아직 실현된 이익이 플러스잖아요. 실현된 이익 아니다. 플러스가 아니다. 마이너스 해야지. 그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실현된 손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아니다. 플러스로 잡아야죠.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우리가 분개를 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처분함이지, 처분. 처분하면 당연히 얘 날리고 얘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요거 잘 보세요. 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화면, 여기. 자, 네, 보세요, 이제. 사례 1번에 매도 가능 증권을 단기 중에 120에 팔았대요. 그럼 보시자마자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보시자마자 장기 투자니까
80원 주고 사서 최종적으로 120에 팔았어요. 아까 봤잖아요. 아까 우리 밑줄 쳤는데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하고 손실 구할 때는 취득 원가하고 처분가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일단 처분 이익이 40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죠? 70원이 아니에요. 아까 집으로 따지면 80억 주고 샀던 집이 50억 됐어. 근데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120억에 판 거예요. 그러면 80억짜리를 최종적으로 120억에 팔았으니까 40억만큼 이득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 일단 장부상이 50원으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일단 매도 가는 증권만 놓고 보면 50원.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현금 120원 적어봐요. 그럼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이익이 얼마가 나와요? 70원 나 말이 안 돼요, 이거. 맞죠? 매도 가는 증권 이게 뭐냐면 요거. 요게 뭐냐면 지금 아이고. 몰라. 이해하시면 좋고 안 되면 암기가 있으니까. 뭐냐면 지금 했던 게 얘예요, 얘. 매도 가는 증권 지금 없앤 거. 맞죠? 그럼 매도 가는 증권 없애면 뭐도 해야 되냐면 그죠? 얘도 날아가야 돼. 얘도 날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는데 매도 가는 증권이 날아갔는데 매도 가는 증권 평가손실이 오빠 어디가? 난 데리고 가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치 우리가 건물 처분하면 감로도 같이 날리듯이. 맞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실이 차변태생이죠. 얘를 이제 날리는 거예요. 이제 실현된 거니까 날려요.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취득원가 80원짜리 날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효과. 맞죠? 근데 80원 퉁쳐서 날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처분 이익이 40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일단 미실현된 매도 가는 증권 평가손실이나 이익이 이제 처분하면 실현된 걸 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서야. 아셨죠? 근데 만약에 얘로 자 이제 얘로 바꿔버리면 그럼 얘로 바꿔버리면 얘가 이제 100원짜리네. 맞죠? 그럼 매도 가는 증권은 여기 100원으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해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서도 매도 가는 증권 처분이 똑같이 40원이란 말이에요. 얼마에 평가됐든 장기 투자니까 80원 주고 샀던 걸 12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40원만큼 처분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장부상에 100원 기록돼 있어 100원만 까면 결론적으로 처분이익은 20원만 나오잖아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게 뭐냐면 요 분계를 통해서 얘를 깐 거야. 얘를 날린 거야. 매도 가는 증권 100원을 날린 거야. 그럼 당연히 매도 따라 같이 움직이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익도 날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우리가 분계를 끊을 때는 플러스로 끊어야 되니까 얘는 본래 위치가 매도 가는 증권 차변을 차감하는 놈이기 때문에 대변태생인 거예요. 대변태생이니까 얘를 깔 때는 차변으로 까야죠. 매도 평가이익 20원. 얘가 지금 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날려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80원 날리는 효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매도 가는 증권 처분 이익 40원 적으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건 지우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매도 가는 증권을 처분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겠죠? 정 어려우시면 장기 투자니까 계속 미실현된 손익이 살아 움직이는 처분하기 전까지는 살아 움직이다가 처분할 때서야 그때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매도 가는 증권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같이 사라지면 취득 원가를 날리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냥. 효과가 80원 날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 두 개를 날려버리면. 그래서 일단 분계가 어려우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할 줄 알아요. 뭘 할 줄 아냐면 여러분들 이 두 개는 할 줄 알아요. 이 못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지금 밑줄 친 거. 120원에 팔았대. 이거 못할 분이 어디 있어요, 분계를.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50원으로 평가돼서 50원 날리실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게, 뭐 여러분들이다라는 건 여태까지 수업 들으셨던 분들 통합이에요. 이 두 개를 잘 못해요. 처분이익이 얼마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나 이익을 깐다라는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 구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요 두 개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결론은 뭐냐? 계산 문제든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의 계산 문제든 분계 문제든 그냥 일단 처분 이익하고 손실을 취득 원가하고 처분 가액하고만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분 이익이나 손실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처분했으니까 이제 미실현된 이익이나 손실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처분할 때 이제 실현된 거니까 깐다. 그 두 개만 생각하시면 이 두 개 바로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쉬운 애들은 바로 해결되잖아요. 무슨 말인지는 15분 쉬었다가 좀 이따 관련된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자, 15분 쉬었다가 우리 4시 35분에 네, 마지막 교시는 아닐 것 같고